1590년 이시진이 쓴 본초 강목을 살펴보면 고구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고구마는 맛이 달고 성질이 부드럽다. 효력은 산약과 같으며 섬사람은 오곡을 먹지 않고 고구마만 먹고도 오래 사는 이가 많았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고구마 철이 되면 집집마다 고구마를 박스째로 들여놓고 두고두고 먹게 되죠. 저는 주로 고구마를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익혀 군고구마로 만들어 먹었는데요. 요즘은 한입 크기의 작은 고구마를 죽염을 넣고 삶아서 껍질째 먹고 있습니다. 껍질에 영양가가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군고구마는 껍질을 먹기가 힘들었는데 죽염을 넣고 삶으면 껍질도 부드럽고 살짝 짠맛이 더해져서 더 달달하고 먹기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고구마 어떻게 드시나요? 평소 즐겨 먹는 식품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은지 알면 제대로 섭취할 수 있고 몸에도 더 좋겠죠? 오늘은 생강, 마늘 등에 이어 고구마의 효능을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자연윤례 창시자 진견진의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이 책은 자연윤례에 따른 식단으로 각종 암과 성인병 예방은 물론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고구마와 관련된 책을 찾다가 읽게 된 책인데요. 고구마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자연윤례란 무엇인지, 내 몸이 원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법 등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생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구마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등을 전해드립니다.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 몸을 살리는 고구마의 진실. 고구마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1590년 이시진이 쓴 본초 강목을 살펴보면 고구마에 대해 고구마는 맛이 달고 성질이 부드럽다. 효력은 산약과 같으며 섬사람은 오곡을 먹지 않고 고구마만 먹고도 오래 사는 이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고구마는 조선시대부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다. 고구마의 원산지는 멕시코에서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지역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일반적으로 약 2000년 전부터 중남아메리카에서 재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영조 39년 1763년 조선통신사 조엄이 일본 대마도에서 구해온 고구마 종자를 제주도와 부산에 뿌리면서 고구마 재배가 시작되었다. 곡식을 대신할 수 있어 구황 작물로 널리 보급되었다. 고구마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째, 대장암, 폐암 등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고구마를 하루에 반 개씩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대장암과 폐암 등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도쿄대학교 의과학연구소는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98.7%로 당근, 단호박 등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가운데 1위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고구마가 항암 효과가 있는 이유는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글루타치온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은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항암 작용을 돕는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2008년 11월 20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고구마가 혈압과 혈당을 낮춘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고구마의 혈압 조절 효과는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은 동맥 경화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고구마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륨 성분이 많아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하여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는다. 그뿐 아니라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며 식후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하는 등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 2004년 미국 당뇨학회지는 고구마가 제2형 당뇨에서 혈당을 조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셋째, 변비 치료에 효과적이다. 고구마를 자를 때 우윳빛 액체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얄라핀이라고 하는데 변을 무르게 해줘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고구마에는 풍부한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 속에 이로운 세균을 늘려 배설을 촉진한다. 따라서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십이지장, 대장, 직장 등의 활동이 원활해져 숙변이 제거되고 주근깨나 기미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넷째, 야맹증 및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고구마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진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야맹증을 치료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피로 회복에 좋다. 고구마에는 비타민의 집합체라고 해도 될 만큼 비타민이 전부 들어있다. 당질의 분해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B2, C를 비롯하여 젊어지는 비타민으로 널리 알려진 비타민 E가 고구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고구마의 비타민 C는 전분 사이사이에 들어있어 조리를 해도 70에서 80%가량 남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구마의 신비한 힘. 항암 효과가 탁월한 고구마. 10여 년 전 사람들에게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본 후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고구마의 효력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구마를 통해 몸에 있는 독을 배출하는 방법에 고구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의 효력을 인정하고 먹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 현재 5, 60대의 사람들에게는 고구마는 일종의 애증의 대상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했던 그 시절에 말린 고구마로 허기를 채운 기억 때문이다. 고구마는 그때의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가끔가다 힘들었던 시절에 먹던 고구마 밥이나 죽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고구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고구마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의 경험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을 점점 깨달았다. 고구마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다. 고구마는 전분을 포함한 모든 양분을 함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변과 대사, 그리고 미세혈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칼슘의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내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고구마가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요? 껍질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묻는다. 고구마 껍질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 혹은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병을 예방한다고 말해야 비로소 사람들은 일단 껍질째 먹어보겠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놀랐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은 단지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단 고구마를 껍질째 먹기 시작하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고 껍질째 먹는 것도 또 다른 묘한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의 중요성을 알고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구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의 효능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먹지 않는 것보다 몸에 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자연윤례의 생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오전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봐야 작은 창자가 고구마의 효능을 90%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암 환자나 중환자들이 고구마 식사를 통하여 병을 고치길 원한다면 반드시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만약 6시 30분 전에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정오 12시 전까지는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쉽게 누적된다. 그런 이유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매일 100g 이상의 고구마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구마를 익히는 방법 또한 자연 윤례에 부합해야 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고구마는 쪄서 먹도록 하며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쪄먹는 것 이외에 각자 입맛에 맞게 구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찌지 않도록 한다.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찔 때 고구마에 있는 당분이 따뜻한 밥으로 침투하여 밥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독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고구마 아침 식사. 1. 고구마와 밥의 비율은 2대1이어야 한다. 대략 고구마 2조각이면 밥 1숟가락의 비율이다. 건강한 사람은 고구마와 밥의 비율을 1대1로 하고 아픈 사람이나 중환자는 2대1로 한다. 고구마는 체질에 상관없이 모두 먹을 수 있다. 간혹 체질에 따라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배독작용이 일어난 결과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2. 야채 2개와 과일 1개를 준비한다. 체질이 차가운 사람은 생야채를 주 메뉴로 먹지 말고 뿌리, 줄기, 꽃, 열매의 순으로 먹는다. 몸이 비교적 찬 사람들은 잎사귀 야채를 먹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야채 2개, 과일 1개를 준비할 수 없다면 야채 하나와 과일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과일 2개와 야채 하나를 먹는 것은 금한다. 3. 중환자는 반드시 6시 30분 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는 배변을 끝내야 한다. 4. 만약 밥을 먹기 싫어한다면 쌀 제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로 만들어진 쌀국수, 떡국 같은 것도 괜찮다. 하지만 죽은 먹지 않도록 한다. 죽은 쉽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는 동작을 줄이고 결국 치매 분비를 감소시켜 노화를 촉진시킨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고구마 식사란 무엇인가요? 고구마 식사란 자연 윤례에서 말하는 아침 식사를 말합니다. 고구마, 밥, 그리고 채소 2가지와 과일 1가지를 곁들여서 아침에 먹는 것입니다. 이때 고구마의 양은 100g 정도로 하되 질병이 있는 분은 고구마의 양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밥량은 고구마를 먹기 때문에 평소의 절반 정도를 먹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본인의 평소 양껏 먹되 위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만으로 아침을 먹지 말고 밥과 채소, 과일 등을 함께 먹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고구마는 쪄서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고구마의 껍질은 알칼리성이고 고구마 속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마 껍질에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의 영양소를 전부 섭취하려면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고구마 식사를 할 때 반찬이나 국찌개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채소 2가지, 과일 1가지를 먹되 반찬은 되도록 채소 위주로 드십시오. 가공식품과 육류는 피하시고요. 또한 곰탕처럼 오래 끓이고 육개장처럼 자극적인 국과 찌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반드시 쪄서 먹어야 하나요? 네, 고구마는 날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고구마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면 껍질에 붙어있는 기생충 알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위가 상하기도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쪄도 되나요? 아니요, 어떤 음식이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자파가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이지요. 고구마를 매일 쪄서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족과 자신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구마는 체질과 상관없나요?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두루 섭렵하고 수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자에 따르면 고구마는 체질과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같은 물질의 효능 역시 체질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100g 이하, 어린이 주먹 크기로 먹어야 합니다. 고구마의 당 성분이 몸에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점심 이후에는 절대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져 당이 쉽게 몸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고구마가 좋은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고구마에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호박고구마, 방고구마, 자색고구마, 물고구마,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껍질 색깔이 붉고 고운 것에 베타카로틴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고구마 대신 감자를 먹어도 되나요? 고구마와 감자를 비교할 때 감자보단 고구마가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처럼 고구마를 구하기 어렵다면 대신 감자를 드셔도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요? 제철에 나는 과일과 채소를 드십시오. 되도록 색이 진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잘 돼도 음식 때문이고 못 돼도 음식 때문이다. 허기지며 먹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지만 인간처럼 닥치는 대로 먹는 동물은 거의 없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땅에서 기는 것, 나무에서 자라는 것, 물에서 사는 것 등 인간이 먹지 못하는 것은 없다. 독이든 약이든 우선 먹고 보자는 식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이 말이 통했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회만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런 식생활 습관이 현대인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된 것이다. 먹고 마시는데 많은 돈을 소비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잘 돼도 음식 때문이요, 못 돼도 음식 때문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자주 한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면 온갖 질병을 피할 수 있지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많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려면 우선 식물의 속성을 알아 그것에 맞게 식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식물의 속성이란 무엇일까? 생소한 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땅, 제철,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이다. 되도록 제땅 제철에 나는 풍성한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하라. 그러면 농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연 율례를 따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의 자연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신체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독소를 몸에서 배출한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은 한대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과는 전혀 다르다.
특정 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들은 제철에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영양분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한대지방의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연윤례를 위배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런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제 땅 제철의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여름은 아주 무덥기 때문에 대자연은 신비하게도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종류의 과일들이 나도록 안배했다. 한국의 여름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일과 야채는 수박, 참외, 호박, 오이, 그리고 열무 등이다. 이런 것들은 첫째, 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둘째, 몸에 열을 내리는 데도 도움을 준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시장에 널려있는 과일과 야채는 몸을 보양해주는 것들, 즉 배추, 시금치, 당근, 감, 귤 같은 것들로 바뀐다. 나는 오랫동안 대만 사람들에게 밀가루 음식이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 대신 쌀밥을 먹으라고 강조했다. 각종 곡류보다 쌀이 대만 기후에 더 알맞아 대만 사람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경이나 티베트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은 쌀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풍성하게 나는 밀과 같은 곡물이다. 소위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강을 낀 곳에서는 강을 이용해서 먹고 산다 라는 말은 바로 제 땅, 제 곳의 음식을 먹는다는 간단한 원리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좋아한다. 인삼은 몸에 좋지만 인삼의 주산지가 한국의 높고 차가운 곳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열대지방인 대만과는 맞지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인삼이 적합한 이유는 한국의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이다. 인삼은 몸의 한기를 없애고 기를 보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지방인 대만에서 인삼을 복용하면 몸을 건조하게 하거나 과도한 보양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인삼은 적합하지 않다. 대자연은 어느 특정한 민족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다. 한국인에게는 인삼을 주었지만 대만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다른 식물을 주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이 시금치를 다듬고 나서 무심코 버리는 뿌리는 영양에서나 효능에 있어 인삼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몸의 원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삼의 주요 효능이지만 시금치 뿌리 또한 풍부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삼과 마찬가지로 원기를 돕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윤례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제 땅 제철의 야채와 과일에는 농약이 적게 들어간다.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종 야채와 과일들을 사시사철 살 수 있다. 하지만 사시사철 살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생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야채와 과일이 특별한 기술로 사시사철 생산되는 것이다. 제철에 나지 않은 야채와 과일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려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름에 씨를 뿌려 겨울에 재배하는 양배추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겨울에 먹어도 된다. 하지만 제철이 아닌 시기에 양배추를 재배하려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뿌려야 한다. 즉, 제철에 나지 않은 양배추는 모양은 보기 좋으나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당하다. 경험에 의하면 제 땅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을 가격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철에 풍성하게 나는 야채와 과일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반면 제철에 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비싸다. 되도록 가격이 싼 야채와 과일을 사도록 하라.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철 제곳의 야채와 과일은 암을 방지한다. 선생님, 야채와 과일을 매일 먹으면 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자주 병에 걸리나요? 선생님, 야채와 과일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왜 제가 암에 걸렸나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야채와 과일을 올바르게 먹습니까? 먹을 수 있는 야채와 과일이 무엇이며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라고 반문하면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야채와 과일도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야채와 과일이 사람에게 좋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윤례에 입각한 제땅 제철, 적절한 시기와 적당한 장소에서 재배되는 야채와 과일을 개인의 체질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여름은 대체적으로 아주 무덥기 때문에 산성 체질인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산성 체질인 사람들은 중성이나 알칼리성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체질이 중성이나 알칼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산성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몸의 한기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야채, 과일, 생선,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생야채는 일반적으로 알칼리성이지만 익히면 대개 산성으로 변한다. 과일의 껍질은 대개 알칼리성이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생선들 모두는 산성에 속한다. 이제 왜 내가 사람들에게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까지 먹고 야채 또한 깨끗이 씻어 생으로 먹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든 자연 윤례에 순응하여 정확하게 먹는 법을 알아 건강한 체질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체질에 따라 다른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사람들의 체질은 개인마다 각각 다르다.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도 있다. 자주 설사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은 대개 몸이 차가운 사람이다. 변비가 잦고 입과 혀가 깔깔하고 입이 자주 트고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야채와 과일을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몸이 찬 사람들은 되도록 제땅 제철에 나는 식물의 뿌리, 줄기, 과일, 그리고 꽃 종류의 야채 순으로 먹고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야채들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들은 수박 같은 과 종류를 많이 먹고 열을 내리게 하고 몸을 차갑게 하는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야채들을 자주 먹도록 한다. 쉽게 긴장하거나 실망하는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한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어떤 식물이 다른 식물보다 더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야채와 과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보약이 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병을 이기겠는가? 야채와 과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과일 껍질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수치를 조절해준다. 과일은 껍질째 먹도록 한다. 특히 산성 체질은 더욱 과일 껍질을 먹어야 한다. 야채는 익히지 말고 생으로 먹도록 한다. 생야채는 알칼리성이지만 그것을 익히게 되면 야채 안에 있던 알칼리성이 중성이나 약한 산성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익힌 야채보다 생야채가 더 적합하다. 잎이 많은 야채들은 대부분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체질인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이들은 되도록 뿌리, 줄기, 과일, 그리고 꽃 등을 주로 먹도록 한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참외, 수박, 호박, 그리고 오이와 같은 과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한다. 특히 여름에 이런 종류의 과일과 야채는 몸에 열을 내리고 더위를 가시게 한다. 중병 환자의 금기사항. 암 환자나 중병 환자가 야채를 선택할 때 가지, 죽순, 호박, 토란 등과 같은 야채와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과 같은 과일을 삼가라. 기혈이 막힌 종양 환자에게는 버섯 종류, 콩나물, 그리고 숙주나물과 같이 빛을 받지 않고 음지에서 자란 야채들은 적합하지 않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하라.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배추의 독성은 코브라의 독보다 더 무섭다 라는 대만 속담이 있다.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파파야, 푸성기, 채소 묘종, 치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새끼돼지 같은 것들은 자연 윤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한다.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 읽어드렸습니다. 고구마 껍질에 영양가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제 껍질째 한번 드셔보세요. 삶거나 찌면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